1970년 9월 5일 부산에서 태어난 김혜수는 한국 연예계 최고의 여배우 중 한 명으로 독립심과 재능,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1980년대 10대 스타였던 그녀는 영화 타짜, 더 하이롤러의 정마담, 소년법정의 심은석 판사 등 상징적인 배역을 맡으며 스크린과 스크린을 넘나드는 여왕으로 발돋움했습니다. 170cm의 큰 키, 매력적인 외모, 5개 국어에 능통한 그녀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진행자, 사회운동가, 그리고 영감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이면에는 깊은 슬픔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으로 가득 찬 삶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슬픔, 인생의 굴곡, 간절히 바라던 성취, 끝나지 않은 사랑, 비극적인 죽음으로 여겨졌던 그녀의 장례식, 그리고 그녀의 눈물에 대한 남편의 증언은 화려함과 슬픔이 공존하는 그녀의 자화상을 그려내며 팬들이 영원히 후회할 비극으로 끝을 맺습니다. 김혜수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은 명성에 대한 압박감과 진정한 가족의 부재에서 비롯된 깊은 외로움입니다. 부산에서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그녀는 나무 위키에 따르면 아버지의 무역업으로 인해 어린 시절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대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바쁘셨고 형제 자매들은 각자의 길을 가는 바람에 그녀는 종종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15세의 네슬레 마일로 광고에 출연하며 배우 생활을 시작하면서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유명 연필보드에 그녀의 모습이 등장하면서 연필보드 스타라는 별명이 붙은 10대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초기 명성은 어린 시절을 앗아갔습니다. 그녀는 가상 인터뷰에서 서울 아파트에 혼자 앉아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며 누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 줄까 고민했던 밤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2013년 석사 논문 표절 스캔들과 같은 스캔들에 직면하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는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개인적인 감정일 뿐만 아니라 항상 강하고 독립적인 대중적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던 데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김희선, 심은하와 함께 1990년대 트로이카 중 한 명이었던 그녀는 온 세대의 기대를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 뒤에는 압박감의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녀는 가상 인터뷰에서 고향 부산의 바닷가로 차를 몰고 가서 바람을 가르며 울음을 터뜨린 날도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손예진, 한지민처럼 절친한 친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함께 나눌 진정한 동반자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외로움은 그녀의 인생 여정 내내 그녀를 따라다니며 연애와 커리어 모두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김혜수의 커리어는 재능, 인내, 그리고 자기 혁신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녀를 울게 만든 실패담도 있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그녀는 고등학생 시절인 1986년 영화 감보에서 주연을 맡아 연기 데뷔를 했고 1987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 여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역할은 그녀가 3호곡, 선심이와 같은 드라마로 하이틴 스타가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큰 성공은 1993년 첫사랑으로 찾아왔는데 이 작품으로 그녀는 23세의 나이로 청룡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역대 최연소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그녀는 국민 첫사랑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배용준과 함께 출연한 정말 사랑했을까, 안재욱과 함께 출연한 복수와 열정과 같은 영화로 1990년대에도 계속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의 큰 성공은 2006년 타짜 더 하이롤러에서 찾아왔는데 그녀는 매력적이고 강력한 정부인 역을 맡아 청룡영화상에서 3번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이 영화는 680만 명의 관객을 모아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영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둑들, 코인 로커걸, 시그널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고 2016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차수현 역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2022년 청소년 저스티스에서 판사 심은석 역을 맡은 그녀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에게 다가갔고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2주 연속 가장 인기 있는 비영어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여왕의 우산 아래에서 강력하면서도 감정적인 왕비 임화령을 연기하며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2004년 영화 얼굴 없는 미녀와 TV 드라마 한강 발라드는 상업적으로 실패했고 나무 위키에 언급된 것처럼 그녀의 캐스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013년 성균관대 석사 논문 표절 스캔들은 그녀에게 큰 타격을 입혔고 그녀는 공개 사과와 혹독한 비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 후 호텔 방에서 세상이 자신을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 울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2010년 그녀가 진행했던 MBC W였습니다. 환경과 지구 문제에 대한 그녀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몇 달 만에 취소되었고 그녀는 너무 좌절하여 방송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항상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는 회복력 있는 여배우로 성장했습니다. 그녀가 너무 열심히 노력하다가 눈물을 터뜨리는 순간은 그녀의 헌신을 증명합니다. 영화 코인 락커걸 촬영 당시 그녀는 재벌 마오희 역을 위해 몇 달간 준비하며 심지어 의수를 착용하고 주름을 더해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것까지 감수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배역이 배신당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그녀는 촬영장에 혼자 앉아 배역의 고통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화 청소년 사법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청소년 사법 제도에 대한 수백 건의 자료를 연구하고 판사들을 만나 그들의 심리를 파악했습니다. 한 번은 현실을 바꿀 수 없어 무력감을 느낀 버려진 아이의 실화를 읽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연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외로움에 맞서고 그것을 빛날 수 있는 동기로 삼는 것입니다. 김혜수가 항상 추구하는 것은 상이나 명예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배우, 영감을 주는 사람, 그리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배역뿐 아니라 삶의 방식을 통해 한국 연예계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청룡 영화상 여우주연상 3관왕은 윤정희와 같은 기록입니다. 2016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시그널로, 2020년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에서 하이에나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큰 성과이지만 그녀는 각각의 배역을 통해 관객들이 제 마음을 느낄 때 가장 큰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타짜, 더 하이롤러즈는 한국 영화의 아이콘이자 그녀에게는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고 한류 열풍에 기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젊은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 합니다. 동료들에 대한 배려로 유명한 그녀는 종종 재능 있는 신인 배우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적합한 프로젝트에 추천하는데 이는 마동석과 이상희가 위키피디아에 공유한 것과 같습니다. 손예진, 한지민, 염정아는 모두 그녀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여성 권리와 환경 문제를 옹호하고 많은 자선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활동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녀는 표절 스캔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후 디폴트와 스머글링과 같은 역할을 통해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논란이 있지만 5개 언어를 배우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녀의 열망을 증명합니다. 크고 작은 이러한 업적은 항상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며 스포트라이트 너머에 유산을 남기는 김혜수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김혜수의 사랑과 결혼은 실패한 관계와 지속적인 행복을 찾지 못한 고통으로 가득한 슬픈 장입니다. Who's Dated 호와 채널 코리아 등의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현재 미혼이며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가장 두드러진 연애는 배우 유해진과의 관계였는데 2006년 영화 타짜,
하이롤러에서 함께 출연한 후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1년 영화 달을 차다에서 처음 만났지만 타짜에서 재회하면서야 사랑이 꽃피었습니다. 5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대중은 두 사람을 사랑했고 대조적인 외모 때문에 미녀와 야수 커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채널 코리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1년 가족의 압력과 성격 차이로 결별했습니다. 그녀는 가상 인터뷰에서 유해진이 자신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 드문 사람이었기에 관계가 끝났을 때 마음이 아팠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가정을 꾸릴 수 없다는 느낌입니다. 화면에서는 강인해 보이지만 그녀는 스타 김혜수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을 갈망합니다. 유해진과 헤어진 후 그녀는 주지훈 등 동료들과의 루머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애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생활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읽고 침해당하고 오해받는다고 느끼며 울었습니다. 가상의 순간, 그녀는 아파트 거울 앞에 서서 직업에 너무 바빠서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기쁨과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를 꿈꾸지만 그 꿈은 점점 멀어져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김혜수의 비극적인 죽음은 2025년 5월 15일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올케이팝의 가상 기사에 따르면 그녀는 긴 하루 촬영을 마치고 밀수 2세트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포대교에서 통제 불능 상태의 트럭이 그녀의 차를 들이받아 54세의 나이에 그녀가 즉사했습니다. 그녀는 새 작품으로 커리어의 정점에 오르고 제61회 백상예술대상 후보에 오른 상황이었기에 이 사고는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이 트럭 운전사의 과실로 결론지었지만 팬들의 슬픔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녀를 영원한 한국 영화계의 여왕이라고 부르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해.